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베토벤의 협주곡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베토벤은 피아노 협주곡은 5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협주곡은 단 한 곡만 남아 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D 장조로 되어 있고 작품 번호가 61번입니다. 그런데 이 61번은 베토벤의 작품 연대를 보면 초기, 중기, 후기 중에 중기의 가장 가운데쯤에 속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의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베토벤의 도플갱어 협주곡,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요게 마치 쌍둥이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이 한 곡이 있어서 이 곡을 오늘 특별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고 나서 곧바로 똑같은 버전을 독주악기를 피아노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협주곡의 쌍둥이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피아노 협주곡은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연주도 많이 안 되고 또 그 레코딩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두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 D 메이저 61번은 이 중기 때 이제 아주 생산성이 절정일 때 쓴 곡인데요. 그 무렵에 썼던 곡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를 보통 1802년에서 1814년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썼던 곡들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면 교향곡으로는 교향곡 3번 에로이카가 있죠. 이게 55번입니다. 61번보다 좀 앞이죠. 그 다음에 교향곡 5번, 6번 운명, 그 다음에 전호는 67, 68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후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소나타를 보면 피아노 소나타 18번이 있습니다. 이건 1802년으로 마치 베토벤이 이제 초기 시대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1802년은. 근데 이 작품, 이 오퍼스 31에는 3개의 소나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소나타는 정말 독특한 구조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소나타입니다. 18번. 사냥이라고 하는 부제도 뭐 보기는 합니다만, 뭐 부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근데 아주 사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기가 시작되는데요. 이후에 쓴 피아노 소나타 중엔 21번, 유명하죠. 발투슈타인 소나타가 있고요. 53번이죠. 57번 아파 소나타, 열정 소나타가 있고, 그 다음에 26번이 레자듀, 고별 소나타가, 그 중기 때 쓴 아주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고요. 피아노 협주곡은 뭐 잘 아시다시피 4번 G 메이저죠. 58번입니다. 요게 1805년, 6년 정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황제 5번 E 플랫이시죠. 73번으로 1809년에 작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악 4중주 라즈모프스키 스트링 쿼르텟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첼로 소나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첼로 소나타 3번도 이 시기에 작곡이 됐고, 또 1808년에 코럴 판타지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그 다음에 합창이 나오는
코랄 판타지가 있는데, 이거는 마치 마지막에 9번 교향곡에 말하자면 초적이 되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코러스, 그 다음에 피아노가 이제 들어가는 곡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계 이제 작곡이 됐는데, 이 중기 때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살았던 집이 지금은 비엔나의 그 베이토벤 하우스 기념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가 비엔나시의 약간 북쪽, 그 인너 서클, 인너 시티라고 그러죠. 인너 슈타트의 이 북쪽 끝에 가면은 문이 있는데, 그 성곽 같이 그 문이 있는데, 그게 북문이죠, 말하자면. 그게 쇼텐토라고 하는 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바로 베이토벤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바라보면 비엔나 대학의 그 교정이 보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국기가 있는 집이 그 베이토벤 하우스고 이제 기념관인데요. 제가 쓴 책을 하나 여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쓴 이 음악으로 찍은 비엔나라고 하는 책인데, 이 중간에 제가 사진 하나 크게 넣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잘 보이네. 요걸 보시면 저 밑에서 저 오른쪽 구석이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게 일종의 성곽의 이 벽같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경사진 길로 쇼텐토문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는데, 여기서 꺾어지면은 저쪽에 여기서 깃발이 잘 안 보이네요. 그 국기가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이 베이토벤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베이토벤이 그 중기 기간 동안에 한 8년 정도 살았던, 굉장히 오래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주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 앞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교향곡들을 작곡했고, 또 무슨 비델리오라고 하는 오페라도 작곡했고, 뭐 그러한 아주 걸작들이 많이 나온, 베이토벤이 가장 왕성한 생산성을 보일 때에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린 협주곡 이제 61번은 D 장조로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소위 그 4대 마을린 협주곡이라고 하는 곡 중에 3개가 다 D 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브람스 마을린 협주곡도 D 메이저고요. 그다음 차이콥스키도 그렇고요. 맨델스존만 E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아마 D 메이저가 바이올린한테 잘 맞는 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은 1806년 아주 생산적인 시기에 작곡한 곡인데, 이 곡은 정말 그 베이토벤의 엄격한 이 오케스트라의 어떤 스케일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이 악장 같은 데는 아주 서정적인 그러한 그 멜로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간의 어떤 그 밸런스,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그러한 아주 그 완성도가 높은 곡인데, 근데 실제로 초연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얘기를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출판사의 어떤 요청으로 이 베이토벤이 똑같은 그러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가지고 그 독주악기를 피아노로 해서 만든 이제 피아노 협주곡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곡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오케스트라에 다른 음이 안 나오고 팀파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팀파니가 4개의 음을 타건을 하면서
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독특한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토벤은 이 바른 협주곡의 그 1악장 후반부에 들어가는 카덴자를 직접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덴자를 그 당시에 연주를 했던 요하임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카덴자를 썼고요. 그래서 제일 지금도 많이 그 연주되는 거가 요하임의 카덴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연주되는 거가 클라이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아마 그 요하임의 그 카덴자를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하여튼 이 바흐른 협주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명한 그 바흐른 협주곡들의 어떤 이 일종의 지표가 되는 그런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반은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다비드 오이스트라크가 하는 연주입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크는 정말 강건하고 단단하고 굉장히 구조적이면서도 어떤 이 서정성과도 잘 융합이 되는 그러한 아주 균형 잡힌 연주를 들려주는 연주가죠. 아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협연한 거가 이제 오토 크램페로의 연주 지휘로 협연한 거가 잘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못 들어봤지만 1952년에 에릭 클라이버하고 협연한 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서치를 잘 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요. 이 에릭 크라이버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카를로스 크라이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베를린 필드 지휘했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카를로스 크라이버는 남미로 이제 가서 거기서 자랐죠. 그리고 그 다음 음반은 이제 카라얀과 협연한 안 소피 무터의 이 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엔나 필하모니하고 협연한 거가 예후디 메누힌과 클라우디 아바도의 판도 잘 알려진 그런 명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도 악보는 까먹는 이기 때문에 뭐 악보를 볼 줄은 모릅니다만 이거는 아마 오케스트레이션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악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악장이 알레그로 마논트로포고요. 처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4개의 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가 투티 밑에 써 있는데 그게 이제 팀파니가 4개의 음을 두드린 다음에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받아서 나오죠. 그래서 높은 음을 보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다시 팀파니가 덩덩덩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이 쭉 가다가 이 악보로 보면 밑에서 한 3번째 줄에 옆에 조금 있는 그 칸에서 이제 바이올린 독주 바이올린이 거기서 등장하는 그러한 악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토벤은 똑같은 바이올린 협주곡의 내용을 그대로 독주악기만 피아노로 바꿔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1에 A로 작품 번호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1807년에 작곡을 했는데 이 하나의 특징은 카덴자를 이번에는 베토벤 자신이 작곡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카덴자가 꽤 상당히 긴 이 카덴자인데 특히 또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피아노 카덴자에서 피아노만 하는 게 아니라 팀파니하고 같이 협주를 하는
아주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진 카덴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그 협주곡 속의 작은 환상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이 기존의 어떤 5개의 그 유명한 그 피아노 협주곡과는 아주 다른, 어떻게 보면 이 독특한 실험적 그 정신을 구현한 베토벤의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음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 찾는데요. 그 뭐 어떤 스트리밍이나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마 그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아마 이 클라우디아 아바도와 프리드리히 구울다가 이 곡을 연주한 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못 봤는데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주는 프리드리히 구울다의 어떤 자유분방한 그러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그런 연주라고 어떤 평이 있더군요. 근데 제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본 거는 1971년에 RCA인가요? 레코딩으로 나온 건데 피터 젤킨이 연주 솔로이스트로 등장하는 그런 음반입니다. 피터 젤킨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그 유명한 루돌프 젤킨의 아들입니다. 마치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아들이 이고르 오이스트라크 바이올리니스트인 것처럼 루돌프 젤킨의 아들은 피터 젤킨으로 역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때 협연은 오자와 세이지가 했는데 오케스트라는 보스턴 심포니가 아니고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오자와가 지휘한 음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아주 거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음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피터 젤키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70년대 중반에도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아마 타쉬 실내악단이라고 하는 실내악단, 타쉬 악단을 그 리더로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악보를 잠깐 보시면 피아노포르테의 악보인데 똑같이 이 제일 첫 소절은 팀파니의 4개의 그 콩나물 대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의 로 넘어가는 이제 부분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간단한 악보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없고, 이제 오케스트라 대신에 그 피아노 파트가 이제 오케스트라 가 돼 있는 아주 간단한 구성이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다 쉬고 있고요, 위에. 피아노가 이제 오케스트라인데, 똑같이 이 낮은 음자리표에 보면 그 4개 부점이 있는 그 음이 있죠. 이게 이제 팀파니가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받아서 그 뒷부분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베토벤의 아주 특별한 도펠갱어와 같은 쌍둥이와 같은 그러한 그 콘체르토 2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바이올린 협주곡이 원래 있던 건데 이거를 똑같이 쌍둥이로 만들어 피아노 협주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베토벤 자신이 또 이거를 그냥 만들었다는 거가 특별한데요. 이러한 시도는 아마 어디도 베토벤도 그 이후에도 만든 적이 없고요. 다른 작곡가들도 이렇게 만든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